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다.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사라지는지 모르겠다 하고요. 그런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새고 있는 소비 습관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소비, 남 따라가는 소비, 순간의 감정으로 이끌리는 소비,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까지, 이런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평생 벌어도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은 반드시 버려야 할 소비 습관, 가난 탈출 소비 습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돈샘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습관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꿈꾸고 계실 거예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볼까요? 첫째, 할인이면 무조건 사는 습관부터 버려야 해요. 많은 분들이 세일이라는 단어만 보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평소에 생각도 안 했던 물건인데도 갑자기 꼭 필요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아서 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10일 행사 중인 과자나 음료를 보자마자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결국 유통기한 지나도록 먹지 않고 버린 경우, 온라인 쇼핑몰 앱에서 오늘만 특가라는 문구에 혹해서 질렀지만 정작 포장도 안 뜯은 채 방치된 물건들, 혹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브랜드인데 세일이라 해서 옷을 샀다가 어울리지 않아 옷장 구석에만 처박아둔 경험, 이건 결국 할인된 가격이 우리를 사게 만든 거지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싸게 잘 샀다는 만족감보다 또 괜히 샀다는 후회가 더 크게 남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물건을 보기 전에 내가 이걸 정말 필요로 했는가? 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할인은 나중 문제고 먼저 내 안의 수요부터 점검해야 해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정말 많은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카드값은 미래의 나를 갉아먹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정말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대죠. 스마트폰만 꺼내도 결제되고 무이자 할부는 기본에다가 포인트 적립도 있으니 왠지 이득 본 기분까지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실감이 없으니까 점점 지출 감각도 무뎌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된 카드값이 월급의 절반을 넘긴 걸 보고 놀란 적 몇만 원씩 나갔던 간식, 커피값이 나중에 모여서 카드 명세서엔 수십만 원으로 찍혀 있는 걸 봤던 기억, 혹은 무이자 할부니까 괜찮겠지 하고 질렀던 물건이 몇 개씩 겹쳐서 나중엔 숨막히는 지출이 돼버린 경험. 카드는 분명 편리하지만 그만큼 나를 조절하는 힘이 더 필요해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 를 먼저 고민해봐야 해요. 소비는 순간인데 갚는 건 매달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카드를 쓰고 가능하면 체크카드 우선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지출하는 돈이 결국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선택이니까요. 셋째,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습관을 고쳐야 해요. 누구나 힘든 날은 있죠. 그럴 때 무언가를 사면서 잠깐이나마 기분이 풀리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주 반복되면 감정의 파도가 올 때마다 지갑이 먼저 열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풀려서 홧김에 쇼핑몰에서 옷이나 화장품을 충동적으로 산 경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배달음식이나 간식을 과하게 시켰던 적, 혹은 단지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걸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버튼을 눌러버린 순간들. 그때는 잠깐 좋아지지만 나중에 카드 명세서나 잔고를 보면 오히려 더 우울해지죠. 기분은 일시적으로 풀릴지 몰라도 돈은 확실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소비가 정말 나를 위로할까? 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대신 산책, 일기 쓰기, 음악 듣기처럼 돈 안 드는 감정 해소법을 찾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남 따라 사는 소비를 멈춰야 해요. 요즘은 SNS만 켜도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누가 뭘 샀다, 어디 갔다, 어떤 걸 먹었다는 정보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따라가려다 보니 나한테 맞지도 않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이 부러워서 무리하게 지른 적, 누군가 맛집에서 먹은 메뉴를 그대로 따라 주문했지만 입맛에 안 맞았던 경험, 혹은 연예인이 입은 옷을 보고 산 제품이 생각보다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된 경우, 이건 결국 남의 시선에 맞춘 소비고 내 삶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엔 후회가 남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소비 전에 이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까? 를 자문해 보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보다 나를 위한 소비가 진짜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다섯째, 소액 지출을 우습게 보면 큰돈이 새요. 커피 한 잔,
편의점 간식 하나, 배달앱에서의 배달팁 이런 건 한 번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쉬워요. 근데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 생각보다 큰 지출로 이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한 달이면 15만 원이 넘는 셈이고 퇴근길마다 사는 만원짜리 간식이 일주일이면 7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게 되죠. 하지만 이 작은 돈들이 모여서 결국은 통장을 텅 비게 만들어요. 작은 새가 둑을 무너뜨린다는 말 딱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작은 지출일수록 더 기록하고 의식적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100원, 1,000원 단위의 지출도 무시하지 않는 자세가 재정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에요. 여섯째, 쓰고 나서 후회하는 소비는 반복하지 않아야 해요. 살 때는 뿌듯했는데 며칠 지나면 이걸 왜 샀을까 싶은 물건들이 있죠. 이런 소비는 경험으로 삼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주문했지만 실제로 써보니 별로였던 운동기구, 멋져 보여서 산 인테리어 소품이 집 분위기와 안 어울렸던 일 혹은 급하게 산 옷이 소재가 불편해서 입을 때마다 짜증났던 경험.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만큼 돈이 계속 새어나가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소비 전후로 후회한 적이 있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후회가 자주 따라오는 카테고리라면 그쪽 지출을 줄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일곱째, 무료라 해서 덥석 받는 것도 지출의 시작이에요. 무료 사은품, 무료 체험, 무료 샘플 듣기만 해도 괜히 기분 좋아지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새로운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걸 구매하거나 그걸 쓰기 위해 또 다른 걸 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은품 받으려고 안 필요했던 화장품 세트를 구매한 적, 무료 체험권 사용하러 갔다가 부가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게 된 경험, 혹은 샘플로 받은 제품이 좋아서 정품을 구매하게 되었지만 곧 질려서 쓰지 않게 된 일. 무료의 유혹은 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오는 지출은 종종 과도할 수 있어요. 결국은 지출을 부르는 무료였던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뭘 지불하고 있나? 를 따져보는 거예요. 시간, 돈, 공간, 마음까지 다 따져보면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정중히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여덟째, 나중에 쓸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사는 건 거의 안 쓰게 돼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은 대체로 언젠가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먼지만 쌓이게 되죠. 예를 들어 언제 여행 갈지 모르면서 여행용 캐리어를 미리 사둔 경우, 아직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홈트레이닝 기구를 잔뜩 사둔 경험, 혹은 언젠가 파티할 때 필요하겠다며 조명이나 장식 소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기억. 이런 물건들은 잘 쓰지도 않지만 공간은 차지하고 돈도 묶여있게 만들어요. 나중에 쓰려다 결국 팔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일단 보류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거든요. 아홉째,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우리는 가끔 비싸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에 끌리죠. 그런데 비싸다고 다 나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활에 맞지 않으면 그건 고가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리미엄 헬스클럽에 가입했지만 몇 번 가고 안 간 적, 고가의 주방기구를 샀지만 실제로는 사용 빈도가 낮아진 경우, 혹은 고급 브랜드 제품을 샀는데 오히려 관리가 더 번거로워서 불편했던 경험.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소비하는 건 결국 브랜드나 이미지에 돈을 지불하는 셈이에요. 그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지 잘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가격보다 실용성과 활용 빈도를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어떤 소비도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열째, 작은 사치가 쌓이면 큰 낭비가 돼요.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만은 좀 누려보자, 이런 작은 사치는 때로 필요한 위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주 반복될 때예요. 습관처럼 반복되는 작은 사치들이 결국 큰 지출로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금요일마다 오늘은 치킨데이라고 외식하는 습관, 스트레스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쇼핑하는 루틴, 혹은 자기 위로를 핑계 삼아 습관적으로 택시를 타는 선택들. 한 번은 괜찮지만 계속되면 그게 곧 지출 패턴이 되고 재정 압박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이 사치가 정말 나를 회복시키고 있는가? 를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되는 소비와 단지 습관이 된 낭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비 습관들, 어쩌면 익숙해서 잘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내 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당장 큰 돈을 아끼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나의 소비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난을 탈출하는 첫걸음은
더 많이 벌기보다 덜 세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비에 대한 자각이 있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반복되는 낭비는 아닌지 하나씩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